5월 2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1% 하락한 2683.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7% 하락한 867.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계양전기,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에이텀, 레이저셀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전력설비 전선 섹터입니다. AI 산업의 성장 속에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약 14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하나로 약 13조 8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투자 계약에 따라 브룩필드는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되는 10.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 전력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에이텀이 특징주를 붙여주면서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SKC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의 국내 부품사들이 유리기판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리기판 및 HBM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레이저셀은 인텔과 마이크론의 LC본더 장비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구체적인 장비 발주는 2분기 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한편 위드텍은 SK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 등의 HBM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AI 섹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용 전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약 14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은 AI 섹터에도 호재가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가 반려로봇 제품 볼리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AI 및 로봇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볼리는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서 공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방산 섹터입니다. LIG넥스원과 풍산 등의 방산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LIG넥스원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으며 RFHIC는 LIG넥스원과의 공급 계약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방산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방산 섹터와 관련한 기사 중에는 최근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과 프랑스 등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들이 견제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일본에서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최대 10일 동안 쉴 수 있는 골든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도 5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일본 여행객 중 20%는 올해 황금 연휴 때 방문할 나라로 한국을 꼽았으며 중국인들은 최근 한국을 오가는 항공 운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관광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LG생활건강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부분과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 소식도 동반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특히 코스나인은 장시작 전에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5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월요일 장마감 후 총 775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3자 배당 유상 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가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테이펙스가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틀 전 삼성전자의 모바일 경험 사업 부문 매출이 이번 삼성전자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삼성은 AI 폴더블과 스마트링 출시를 통해 하반기 실적 반등에 나설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긴 했었는데요. 삼성은 오는 7월에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CBI가 장중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CBI는 장마감 후 1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공시했으니 체크해주시고요. 이어서 SMC&C는 공정위에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M 계열사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승인 결정은 1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음원 1위인 SM과 플랫폼 1위인 카카오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과 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공룡이 탄생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DTNCRO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주춤했던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반등세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경창산업은 샤오미가 최근 공개한 전기차 SU7이 출시 한 달 만에 중국 전기차 전문 브랜드 순위 8위에 등극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창산업은 샤오미 전기차가 출시된 이후 경창산업의 부품 자회사인 KCW가 샤오미 관련한 레버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샤오미 전기차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원정밀은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가 다음 주 중으로 출시된다는 소식 속 OLED 관련주로 상승한 것이라 추정되고요. 이어서 크레오SG는 저번 주 월요일 장마감 후 임원 및 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의 소유 주식 수 변동 전자 공시가 있었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크레오SG의 주요 주주인 이상균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통해 103만 주를 장내 매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크레오SG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분을 취득한 것은 책임 경영뿐 아니라 크레오SG가 진행 중인 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며 현재 크레오SG의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큐로컴에서 사명을 변경한 크레오SG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한편 일진다이아와 DNA링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CQ세는 이틀 전 장마감 후 IBK 시스템과 25억 원 규모의 IBK 카드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해당 계약의 수주 금액은 CQ센의 최근 매출액 대비 15% 규모이며 해당 소식에 같은 보안 섹터인 엑스페릭스도 함께 강세를 보인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어서 한주라이트메탈은 대형 알루미늄 주조 기술 개발 설비 제작에 조만간 착수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해당 설비 제작은 한국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이종기술 융합형 사업의 일환으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1분기 후 실적 발표 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끝으로 D&D파마텍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D&D파마텍은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혁신신약 연구개발 전문업체로 신약 후보물질을 전임상 및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여 기술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그런 D&D파마텍은 장중 최고 63%까지 급등했으나 종가는 공모가 대비 10%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